여러분들 요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바삭하게 구운 흰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콘프레이크에 우유를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빨리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는 아침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고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놀라우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위에 아침을 드시면 우리의 몸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아주 심한 인슐린 분비를 만들면서 지방을 차곡차곡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제가 4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자, 단백질 그러면은 참 어렵고 또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챙겨 먹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단백질이 의외로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쉬운 단백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2가지가 있어요.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2대1로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단백질 위주로 드셔야 되냐면요, 단백질은요, 혈당을 아주 적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천천히 올라간 혈당을 점심 때까지 또는 점심 이후까지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고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백질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이런 분도 계신데, 고기 말고 단백질이 많이 있죠. 가장 흔한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계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자연 치즈 같은 유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야채 샐러드에다가 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선의 흰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이 돼요. 그리고 단백질 그러면은 동물성만 생각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고기 이런 것만 생각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에서 가장 흔한 것은 콩이죠. 콩은 정말 좋은 단백질이고, 또 여기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갑작스럽게 높이지 않는 탄수화물,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저항성 전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성 전분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콩을 자체로 먹는 대두 참 좋고요. 낫또 같은 것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낫또는요,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을 수 있고 콩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것들도 콩으로 만들지만 훨씬 더 먹기 편하고 보관도 쉽고, 그리고 단백질의 흡수도 더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부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고요. 또 콩류 중에서는 또 정말 내가 바쁘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정말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무가당 두유 추천드립니다. 막 주스나 이런 단맛 나는 음료 말고요, 무가당 두유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예요. 대두, 그리고 두부, 낫또, 그리고 무가당 두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단백질이 들어있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금치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또 뽀빠이가 먹고 이렇게 힘도 쓰고 근육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섯을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버섯은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충분히 드시는 것들은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버섯에 비타민 D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이로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호박씨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편하게 준비해 놨다가 아침에, 바쁜 아침에 드시고 나간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아침 식사에서 강조드리는 건요, 유동식을 주의하자는 거예요. 유동식이라 그러면 후루룩 먹고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죽, 그다음에 뭐 누룽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어요. 아침에 먹기 편하게 나온 음료들. 그래서 후루룩 먹고 나가고, 또 요즘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믹서기에다가 뭔가 막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주스 넣어가지고 쭉 갈아서 걸쭉하게 먹고 나가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유동식, 갈아낸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목 넘김이 좋은 음식들은 이제 유동식이라고 하고, 목 넘김이 힘들고 씹기 좀 힘든 음식을 고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동식을 자꾸 드시면요,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와 장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아주 빠르게 치솟아 올라가죠. 그럼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또 인슐린이 그만큼 또 나오게 돼서 인슐린이 이제 포도당을 잡아내리면서 이 세포 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식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유동식 대신에 씹어 드셔야 돼요. 씹어 드시는 음식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단백질 위주로 씹어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씹어 드시는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바쁜 아침에는 천천히 씹어 드리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20분 정도가 지나야 뇌에서 내가 배가 부르구나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먹고 나가는 5분 10분에 갑작스럽게 빨리 먹고 나가는 이런 음식들은 식욕을 느끼기도 전에 식사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출근해서 조금 지나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또 편의점 들려가지고 또 맛있는 또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되죠. 이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가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오르게 만들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갑작스럽게 우리 몸의 혈당을 쭉 올려요. 그러다가 인슐린이 나오면 또 잡아내려요.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쇠모처럼 뾰족뾰족해진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질수록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체지방을 축적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떨어지는 요때 우리 몸은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감을 느껴요. 심한 경우에는 그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손도 떨리고 막 정신도 멍해지고 막 불쾌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짜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아침에 정제된 유동식으로 먹고 나가신 분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손에 잡히는 게 탄수화물들이니까 이제 탄수화물들을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꺼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류 중에서도 유동식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유동식은 흔히 말하는 죽, 그다음에 뭐 누룽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갈아 만든 음료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들을 갈아 만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씹어 드시고요. 이 씹어 드시는 이유는요, 갈았을 때는 우리의 이에서 씹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다 파괴돼요. 그러면 위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 야채는 괜찮은데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것, 또 과일을 즙만 드시는 것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요, 우리 몸의 흡수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과일은 과당이라는 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간으로 직행을 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정상인 분들이 뭐 과일을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비만인 분들,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은 과일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과일 중에서도 과일을 즙으로 만들거나 갈아 먹거나, 그리고 또 더 나쁜 건 말린 과일을 먹거나 하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유동식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과일을 갈아서 후룩 먹고 나가는 요런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대사질환으로 가게 만들고, 또 다이어트도 막는, 다이어트도 방해하는 이런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고형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형식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 위주로, 만약에 콩류를 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대두나 낫또 같은 것들을 씹어 드시고, 그리고 오래 씹어야 저작근이 활성화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중요해요. 아침에는 턱을 사용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순서까지 지키라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안정되더라라는 연구들이 많고요. 맨 처음에 섬유질을 먹었을 때 그 섬유질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는요.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풍부한 채소를 드실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어요. 야채라든지 그리고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제일 먼저 드셔서 일정 정도 포만감을 쌓아 놓고요. 또 이 섬유질이 우리 장내와 위벽을 한번 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콩류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거를 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꼭 탄수화물을 먹어야겠다 하면은 통밀빵이라든지 우리가 잡곡밥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좋겠죠. 한식에서는 실제로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식은 좀 짜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습관들이 좀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서양식에서는 좀 그래도 편하죠.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나 이런 걸 먹고 나중에 빵을 먹는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식도 이제 심심하게 싱겁게 좀 만드셔서 처음에는 반찬 야채 위주로 먹고 두 번째는 고기와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는 흰쌀밥이 있다면 흰쌀밥을 먹고 현미밥이 있다면 현미밥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만 바꿔서 얼마나 혈당이 조절이 돼요? 얼마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한번 해보니까 달라요. 처음에 야채를 먹고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야채가 한번 우리 장 속에서 이제 쌓아주고 두 번째 단백질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혈당을 천천히 올라갈 준비를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식사 습관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가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오르게 만들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갑작스럽게 우리 몸의 혈당을 쭉 올려요. 그러다가 인슐린이 나오면 또 잡아내려요.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쇠모처럼 뾰족뾰족해진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질수록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축적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떨어지는 요때 우리 몸은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감을 느껴요. 심한 경우에는 그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손도 떨리고 막 정신도 멍해지고 막 불쾌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짜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아침에 정제된 유동식으로 먹고 나가신 분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손에 잡히는 게 탄수화물들이니까 이제 탄수화물들을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꺼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류 중에서도 유동식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유동식은 흔히 말하는 죽, 그다음에 뭐 누룽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갈아 만든 음료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들을 갈아 만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씹어 드시고요. 이 씹어 드시는 이유는요. 갈았을 때는 우리의 이에서 씹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다 파괴돼요. 그러면 위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복 시간이 길수록 아침 식사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새끼 식사를 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산업혁명 전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귀족이나 양반들만 3끼 정도 먹었고 그 나머지는 2끼 정도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식자재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탄수화물들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이제 3끼를 먹게 됐죠. 아침을 먹는 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침보다는요. 첫 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날의 공복을 깨는 첫 끼. 그래서 브렉퍼스트란 말이 결국은 패스팅을 깬다. 그래서 브렉퍼스트인데 아침을 이제 먹는 것들이 이제 공복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거를 하신다고 아침에
공복을 오래 지켜서 11시, 12시쯤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공복이 보통 이제 뭐 8시간, 길게는 12시간, 더 길게는 16시간 된다고 치면요. 이 공복 시간에는요, 혈당과 인슐린이 잠잠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첫 끼에 어떤 식사를 하느냐가 그 날의 혈당 수준을 좌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이 잔잔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삭한 흰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나가면요, 혈당이 정상인들도 200 이상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경우에서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 정상인이라 그러면 혈당이 70에서 140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200 이거 이상 올라가면 당뇨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복을 깨는 첫 끼가 중요해요. 공복을 깨면 깰수록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에는 정말 더 많은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첫 끼가 6시가 되었든, 아침 첫 끼가 오전 6시가 되었든, 오후 1시가 되었든 그 공복을 깨는 첫 끼에 그 첫 식사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는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라는 거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점심 저녁에 공복에 내가 어떤 빵을 먹고 흰 밥을 먹고 170까지 올라갈 혈당을 공복이 길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딱 먹으면요,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또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의 식사를 얼마나 잘 단백질과 야채를 챙겨 드시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첫 끼는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찜찜하고 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쫙 만든 사람들은요, 그날 혈당이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쫙 만들고 나가면요, 오전 11시, 12시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단백질로 충분히 아침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둥그렇게 만든 사람은요, 점심 저녁 때까지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배고픔도 많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혈당 수준을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200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11시 전후가 되면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배고프고, 또 그때 손에 잡히는 거는 대부분 또 이제 초콜릿이라든지 사탕밖에 없으니까 또 그걸 먹으면 혈당이 또 올라가고, 점심 되면 뚝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아침의 첫 식사, 공복을 깨는 첫 식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그 공복을 깨는 첫 식사 때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아무거나 막 먹어도 살 안 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40대, 50대 되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정말 젊을 때처럼 이렇게 운동했으면 젊을 때 5kg 이상 빠졌을 텐데 지금은 1kg도 움직이지를 않고, 우리 몸이 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면서 중년으로 갈수록 참 다이어트가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야 뭐 한 번씩 술, 담배도 할 수도 있고 유혹에 휘말려서 밤을 샐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습관과 그동안 즐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를 중년 이후에 잘 실천을 하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되실 거예요. 자, 중년 이후에 헤어져야 될 것들, 그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면 좀 애매한데요. 정제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잘 갈아내고 정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통곡류 대신에 통쌀, 통밀 대신에 흔히들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갈아낸 즙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왜 나쁜가 하면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만들어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죠. 그래서 그냥 통곡류를 먹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정제된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췌장에서 바로 인지를 하고 인슐린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내보내는 게 엄청나게 세다 그래서 인슐린 서지란 말을 씁니다. 폭풍처럼 몰려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올라가서 이 포도당을 잡아내려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우리 인류가 살아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요, 너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거예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내려고 눈을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대의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나가고 피해야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류를 많이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의 빈자리는 반드시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의 인슐린의 수치를 높여서 지방을 축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전은 내장 지방을 자꾸 쌓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중장년층이 될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더 중요하고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원천이 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통곡류 위주로 드셔야 우리 몸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될 것은요, 술과 담배예요. 뭐 젊었을 때야 술, 담배 많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40대, 50대가 되면요, 술, 담배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얘들하고는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술부터 좀 살펴볼게요.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술이죠, 어떤 술이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술은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적이죠. 다이어트와 술을 살펴보면요, 술은 정말 기가 막힌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술을 아주 많이 드시는 정말 중독 수준에 가신 분들을 보면요, 배만 볼록하고 사지가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술은요, 근육을 녹여서 지방을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그런 목적에서 끊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요, 술을 드시면요, 우리 간에서는요, 술이 들어왔네, 독이 들어왔어, 이거 빨리 해독해야 돼. 그래서 간에서는 술을 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간에서 술을 분해하느냐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신체의 기능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요, 뒤에서 나 대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 기다리던 탄수화물과 지방이나 단백질의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술이 들어왔을 때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의 대사가 안 되고, 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몸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술 먹을 때 많이 움직이나요? 술 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먹죠. 거기다가 어떤 맛있는 음식들 또 안주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결국은 그 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술과는 정말 이별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은 줄여주시고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나가서 정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면 그냥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합니다. 한두 잔. 소주잔으로 한두 잔, 맥주잔으로, 작은 잔입니다. 500cc 아니에요. 맥주잔으로 한두 잔. 요 정도에서 끝내셔야 돼요. 더 드시면 분명히 다음날 일어나시면 1, 2kg가 늘어있고 몸은 몸대로 힘들 것입니다. 술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담배예요. 자, 담배.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담배를 피웠더니 입맛이 떨어져서 나는 음식량이 줄었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 연구까지 해본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 필수록 내장 비만이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식욕을 떨어뜨려서 살을 뺀다. 이것도 낭설입니다. 잘못된 상식이에요. 담배를 피우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내장 지방이 늘면서 또 담배를 피니까 이제 심혈관계 질환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각종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담배는 반드시 끊어주셔야 합니다. 줄이지 마시고 끊어주시고, 전자담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과 담배는 이제는 중장년층이 되면서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별을 하실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는 의자병이에요. 의자병이라 그러면은 의자왕이 걸린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의자병은 뭐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자병이 무엇이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서서 다니고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보초에 보면 의자가 있고 의자만 보면 앉으려고 하고, 앉는 거에서 더 나아가면 기대 쓰려고 그러고 누우려고 그러고, 이런 습관들을 의자병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의 의자병은 정말 심각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죠. 그래서 사무직들이 더 많이 질병의 위험과 그리고 비만의 위험에 노출이 더 많아지는 것도 그것이고요. 의자병을 얘기하면서 이제 운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운동을 1시간 열심히 하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3시간 사무직 일을 했다. 그러면 효과는 제로다
된다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대사에도 안 좋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스트레칭 하시고 다시 앉고 이렇게 해서 의자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자를 뛰어넘어서 기대 있거나 누워있는 습관들이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죠.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일 많은 습관들이 이런 것들인데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면서 누워있다가 스르르 잠드시는 현대인들, 중년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안 좋아요. 우리 몸의 혈당 스파이크는요, 저녁에 제일 높게 일어납니다. 각종 음식들을 제일 많이 먹기도 하거니와 정제된 탄수화물도 제일 많이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몸에서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재활용이라도 하고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다가 또 스르르 잠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올라라 하고 고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혈당이 어떻게 흡수될 곳을 찾지를 못해요. 그냥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자병에 포함되는 나쁜 습관은 그냥 누워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 후에 저녁 식사 후에 누워있는 것들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의자병은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지하철에서 의자가 보이더라도 좀 서서 가시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도 좀 움직여서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다니시고,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다이어트를 잘 되는 몸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수면 부족입니다. 자, 수면 부족 정말 심각해요. 이렇게 수면의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요즘은 수면제 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수면 부족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 각종 건강기능식품에서 잠잘 자게 해준다는 선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현대인들은 정말 야간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죠. 과거에 비해서 뭐 가로등부터 해서 네온사인부터 해서 밤에 휘황찬란하죠. 놀 곳도 많고요. 거기다가 우리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밤에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야식도 배달이 되고,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밌는 영화도 하고, 또 재밌는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노인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노인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유튜브를 보면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유튜브부터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밤에 침실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것들이 가장 멍청한 짓이다 라고 어떤 정신과 선생님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수면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수면 부족이 내가 잠을 잔다고 해도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차시고 주무시면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잠자는 시간 동안 몇 킬로칼로리가 소모되었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이 칼로리를 자연적으로 소모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그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잠자는 시간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잠을 자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애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인한테도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성인들한테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새벽 2시에 주무시는 분들은요,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이 좋은 천연 식욕 억제제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부터는 잠잘 준비를 해서 이제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 두 번째는 그렐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들이 잠을 잘 때 잘 우리 몸에 세팅이 돼서 잘 조절이 돼서 식욕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겠지만 오래 잠을 계속 못 주무시면요, 계속 낮에 단계 땡겨요. 그것이 바로 이런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들고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이 밤 시간을 즐거운 것을 보는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이런 습관들을 빨리 헤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인공 발광 조명에서 벗어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휴대폰, 태블릿 PC, TV, 컴퓨터, 그리고 이런 조명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몸은요, 밝은 빛이 들어오면요, 낮으로 인식해요. 우리 뇌가 낮으로 인식해서 잠을 깨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적인 불빛이 나오는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오면 잠이 자야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침실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휴대폰은 10시 전에 다 정리하시고 안에 들어가실 때는 클래식한 그 자명종 시계를 갖다 놓으시고 은은한 불빛 속에서 책을 읽다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불과 50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책을 잃어버리고 은은한 조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밝은 빛을 보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 발광 조명을 10시가 되면 조금 줄이시고 끄시고 잠을 잘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잠이 오면 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잠을 청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잠을 자겠다는 이제는 동기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9시부터는 모든 핸드폰이나 PC 같은 걸 멈추고 깜깜하게 해놓고 책을 보다가 잠을 잘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공 발광 조명들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것들을 방해하고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또 살이 찌게 하고 건강을 망치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어져야 될 것들 5번째는요.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을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수없이 듣고 삽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고 살이 찌게 돼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죠? 난 살이 빠지던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거는 스트레스 몇 번 받은 거고요. 계속 받으면 살이 찝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포유류를 비롯한 우리 모든 동물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축적되는 기전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과거에 우리의 원시 선조들의 스트레스는 추위와 기아 그리고 동물에게 쫓긴다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었죠. 이럴 때는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시켜 놔야 이 지방을 나중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 추위가 왔을 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몸이 살아났던 거고 진화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로 와서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을 축적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그 기전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한테 혼나는 이 대리는요. 그냥 혼날 뿐인데 맹수에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고 기아에 시달리는 작동 기전과 똑같이 우리 몸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단맛 나는 음식을 막 당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먹는 것 족족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 건강에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시고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게 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몸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은 왜 현대인들은 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문명의 기기들이 너무나 발전을 했는데 자꾸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며 또 내장 비만이 점점 더 쌓아지면서 비만이 되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젊은 층들이 이런 식으로 나쁜 습관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중장년층이 되면 더욱더 건강이 나빠지실 거고요. 또 지금 중장년층이 이런 나쁜 습관을 가져가신다면 노년이 되어서 정말로 괴로운 삶을 사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